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케아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전해주시는 그 지혜 칼럼 있잖아요. 아, 네네. 아침마다 지혜 시리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해시태그 159 부모와의 단절 다시 이어야 할까 용서와 거리 사이에서 이 글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끙끙 앓고 계실 수도 있는데 쉽게 꺼내지는 못하는 얘기죠. 바로 부모와의 관계 단절. 네, 그쵸. 정말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을 좀 길잡이 삼아서 왜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지, 그게 단순히 뭐 자식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생존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서나 화해에 대해서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그래도 부모는 부모지, 이 말 앞에서 좀 망설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상처를 꾹 올라왔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모와의 관계라는 게 사실 우리 삶의 뿌리 같은 거잖아요. 좋든 싫든 정체성이나 행복에 정말 큰 영향을 주니까요. 근데 이제 사회가 말하는 이상적인 가족 모습하고 실제 내가 겪는 현실하고 그 차이가 클 때 오는 고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드러나진 않죠. 이 칼럼이 바로 그 좀 외면받았던 지점들을 직시하게 만들고 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칼럼 시작부터 좀 세게 나오죠. 그래도 부모는 부모지 않느냐? 이 말이 때로는 얼마나 큰 폭력이 될 수 있는지 딱 짚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냥 들으면 당연한 말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담긴 어떤 무심함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가족이라는 이름표가 모든 걸 다 괜찮게 만들어주진 않는다는, 어쩌면 당연한데 우리가 자주 잊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뭐 폭언이라든지 아니면 통제, 냉대, 무관심 이런 환경에서 자란 분들에게 효도나 가족이라는 단어는 정말 다르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그 단어가 참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네, 칼럼은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에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셈이에요.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지지를 기대해야 하는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 가족은 뭐랄까 안식처가 아니라 정말 평생 벗어나고 싶은 고통의 기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럼이 말하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가 자꾸 효라는 틀을 강조하는데 그게 개인의 실제 경험이랑 부딪힐 때는 그 경험의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의무가 아니라 관계의 실제 내용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적인 의무가 아니라요. 네, 여기서 정말 그 관점의 전환이 확 느껴지는데요. 부모와의 단절을 생존의 방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요. 네, 생존. 반복되는 상처에서 자기를 지키려는 일종의 자기방어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걸 단순히 관계가 실패했다, 혹은 뭐 불효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개인이 정말 무너지지 않으려고 내리는 마지막 선택일 수도 있다는 해석인데 이게 좀 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파격적이죠. 네. 생존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으니까요. 근데 칼럼은 바로 그 지점을 강조해요. 단절을 무슨 실패나 냉정함의 증거로만 보지 말고 이게 때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능동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거. 여기서 핵심은 선택이라는 단어 같아요. 아, 선택이요. 네. 그냥 관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계속 상처받는 게 아니라 자기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내리는 어려운 결정이라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보면 트라우마가 있는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는 게 회복의 중요한 단계로 보거든요. 더 큰 파국을 막고 자신을 다시 세울 시간을 버는 과정인 셈이죠. 근데 현실에서는 참 그런 선택이 쉽지 않잖아요. 특히 뭐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그래도 자식인데 찾아는 봐야지, 이런 식의 압박이 들어올 때요. 아, 그렇죠. 주변의 시선도 있고. 네, 저도 사실 예전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지인한테 무심코 그런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나서 좀 죄책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칼럼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를 해요. 관계에서 생긴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요. 맞아요. 그게 참 아픈 현실이죠. 그러면서 어떤 관계는 이게 참 역설적인데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거리의 역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부분이 관계의 복잡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만 준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같이 있음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그런 현실인식에 깔려 있는 거죠. 아, 가까운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가까움은 소음, 이 단순한 공식을 깨는 거예요. 오히려 물리적이든 감정적이든 그 거리가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슬프지만 때로는 그게 최선의 존중일 수 있고 또 어쩌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그런 통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거리의 필요성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용서 문제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용서. 용서에 대한 부분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말, 우리 진짜 많이 듣고 또 하잖아요. 네, 거의 뭐 공식처럼. 그렇죠. 근데 칼럼은 이 말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딱 꼬집어요. 용서를 강요하는 그 사회적인 압박이 오히려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용서 못하는 내가 뭔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칼럼은 용서가 의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더라고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칼럼은 용서가 물론 숭고한 행위일 수는 있지만 이게 결코 외부에서 강요될 수는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과정이라는 걸 강조해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통찰이 나오는데 바로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권리요? 네, 어떤 상처는 절대로 잊히거나 용서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상처를 기억하고 때로는 그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꼭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각자의 시간과 방식으로 다가오는 선택이고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아, 그 말이 참 위안이 되네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세대 간의 시각 차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부모 세대는 약간 자식은 내 소유물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좀 있으시고 자녀 세대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싶어하고 이 사이의 충돌이요. 네, 그 지점도 중요하죠. 이게 그냥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 세대 전체의 어떤 심리적인 거리감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니어 세대는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식이기도 한 그런 이중적인 위치에 계시니까 이 문제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시니어 세대분들은 이 주제 앞에서 정말 여러 감정이 교차할 수 있죠. 내 자녀가 나에게 거리를 둘 때 느끼는 어떤 서운함이나 배신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동시에 내가 과거에 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답답함이나 혹은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소통의 어려움 같은 기억들이 막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칼럼은 여기서 관계의 성숙이라는 건 나이가 들수록 소유의 관점에서 존중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거라고 조언을 해요. 소유에서 존중으로요? 네. 그러니까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화해보다 이해가 먼저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아, 네. 중요한 지적이에요. 섣불리 막 화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이나 상처를 먼저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겠죠? 자녀가 거리를 두는 걸 그냥 저놈 저거 불효자식 이렇게 딱지 붙이기 전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존중의 시작이겠죠. 칼럼은 관계 회복의 열쇠가 무조건적인 용서나 그냥 덮어버리는 봉합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경계를 인정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관계를 맺고 싶다면 과거의 잘못을 그냥 없던 일로 치거나 덮는 게 아니라 서로가 느꼈던 아픔이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솔직한 인정이요? 네. 그리고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쓰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안녕을 지켜주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일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칼럼에 어떻게 보면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또 깊은 위로를 주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바로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과 함께 나오는 화해 없는 평화라는 개념이에요.
부모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도 된다. 심지어 화해하지 않고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화해 없는 평화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어쩌면 이 칼럼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관계의 최종 목표가 반드시 막 뜨겁게 화해하고 다시 합치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화해 없는 평화라는 건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이걸 위해서 때로는 물리적인 거리나 감정적인 거리가 필수적일 수도 있고요. 아,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상태? 네,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상태를 지향한다는 점이에요. 이것도 관계의 한 형태이고 어쩌면 억지로 불편하게 유지되는 관계보다 훨씬 더 진실된 평화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는 그 상태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평화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마치 좀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이 더 이상의 파괴를 막으려고 안전거리를 딱 확보하는 거. 이게 꼭 실패나 미완성이 아니라 관계를 존중하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평화는 겉으로 보이는 극적인 화해 같은 건 없을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더 이상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고요하고 단단한 상태일 수 있어요. 칼럼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이 인간관계의 마지막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 즉 더 이상 상처 주지 않음을 지키는 것에서 오는 평화. 그게 바로 화해 없는 평화인 셈이에요. 그리고 그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온전한 자기보호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는 김영래 편집장님의 아침지혜 칼럼을 통해서 부모와의 단절이라는 이 쉽지 않은 주제를 좀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다시 짚어보면 첫째는 단절이라는 게 때로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 네, 생존의 선택. 둘째는 용서는 강요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이자 선택이라는 점. 그렇죠. 용서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의 평화는 꼭 가까이 있거나 화해를 해야만 오는 게 아니고 때로는 화해 없는 평화, 즉 거리를 둠으로써 완성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맞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감정이나 선택을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던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다면 너무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이 칼럼과 또 저희 목소리를 빌려서 전하고 싶네요. 네. 칼럼은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죠.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이런 낡은 틀을 좀 넘어서서 우리는 서로를 한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라고요. 그리고 그 답이 그렇다면 함께하고 아니다 싶으면 각자의 평화를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평화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그 존중은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만, 물리적으로 가까워야만 가능한 걸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